태풍 링링의 직격탄을 맞은 전남은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지역민을 위해 민간군이 합동으로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2년이면 여수 웅청동의 시립박물관이 건립됩니다. 여수시가 전국에 흩어진 유물과 시민들이 소장한 유물까지 기증운동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가 교통대책 등 10가지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통정체 해소 대책과 응급병원 등을 살펴봤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이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전문성과 지속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풍 링링의 직격탄을 맞은 전남은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울상을 짓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민간군이 합동으로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피해 복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안 앞해도에 있는 과수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바닥에 떨어진 배를 줍느라 분주합니다. 태풍이 몰고 온 바람에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이 낙과 피해 현장은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떨어진 과일을 주워 담아야 하기 때문에 고된 작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원들은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비교적 온전한 배를 찾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인데 와보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직원들하고 또 이렇게 농촌 일손 돕기 현장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직원들도 마찬가지 농민의 마음을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전남 신안에선 250헥타르 면적에서 농작물과 과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남 전체로 보면 6,000헥타르가 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비가 계속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농민들은 하늘이 원망스럽지만 작은 도움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혼자 농사를 져갖고 이제 혼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하고 했는데 와서 도와주셔갖고 이게 도움은 많이 됐죠. 전남 신안에서 낙과 피해를 입은 곳은 전체 농가의 70% 수준. 공무원과 군인, 봉사자들까지 나서 일손을 보태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전체 농가를 지원하긴 역부족입니다. 농가에 조금 소름을 달래드리고 그다음에 피해 회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안군청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소방청, 군부대, 민간인 이렇게 총동원이 돼가지고 오늘 그렇게 일손 돕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반도를 핥히고 간 태풍.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이 시작됐지만 올해 추석만큼은 풍성함보다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오는 2022년이면 여수 웅천동에 시립박물관이 건립됩니다. 하지만 박물관 내부를 채울 유물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여수시가 전국의 박물관에 흩어진 유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소장한 유물까지 포함해서 기증운동을 추진합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여수 시립박물관. 박물관은 웅천동 이순신공원 일대 2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박물관 조성 사업은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전시할 유물도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수에 박물관이 없다 보니 지역의 유물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상황. 여수시는 전 시민을 상대로 유물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수의 특색 있는 유물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수집 유물 대상은 자기나 그림, 글씨, 고서나 고가구 등이 해당합니다. 여수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에 따른 전시유물 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고 다른 박물관들과 차별화된 여수만의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여수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수군 관련 유물들이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쟁 일지를 담은 난중일기와 친필 편지를 모아 묶어낸 서간첩 등이 대표적입니다. 외란 당시에 종교적인 신념을 뒤로한 채 왜군과 맞서 싸웠던 승려 300여 명의 출전 목록이 보존돼 있기도 합니다. 여수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약 10,000여 점. 전국 박물관에 흩어져 전시되고 있는 만큼 여수시는 국립박물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유물을 시립박물관으로 모을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11,000점 정도 파악됩니다. 대부분이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여수 시립박물관 건립 시 전시가 가능하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유물들을 한데 모아서 시민이 만드는 박물관을 운영하겠다는 여수시. 시립박물관에 기증된 유물은 기증자 명패와 함께 게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보행자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 15,000여 개 이상이 감전사고의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까지 재점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국의 가로등과 신호등은 15,926개로 조사됐습니다. 광역단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적합 전기 설비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15일까지 교통대책과 생활안전 등 10가지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칠산대교와 국도 49호선 등이 임시 개통되면서 지역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안과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입니다. 지난 2012년 공사가 시작돼 오는 12월 정식 개통 예정이지만 명절을 맞아 임시 개통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교통 정체를 우려해 지역별 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수 화양면과 소라면을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22호선 전 구간과 무안 일로와 나주 동강면을 연결하는 49호선 일부 구간을 임시 개통합니다. 또 시외 직행버스 52개 노선을 143회로 늘려 운행합니다. 고속버스 주요 노선 운행 횟수도 하루 평균 373회에서 482회로 증편하며 기차도 87회 운행합니다. 또 목포와 여수, 완도 등 3개 지역 여객선을 428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여객선 이용객은 23만 5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칠산대교를 비롯해서 국가지원 지방도 22호선 그리고 무안 동강을 연결하는 49호선 일부 구간을 포함해서 8개소 21km 정도 임시 개통을 통해서 교통량을 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인 여러분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는 지역별로 쓰레기 수거 기간을 정했습니다. 목포시는 14일 야간부터 쓰레기를 수거하고 영암군은 12일과 15일 이틀, 순천시는 연휴에도 정상 수거합니다. 또 응급의료기관 38곳과 보건소 22곳 등 권역별 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연휴 기간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은 129 보건복지구 콜센터나 119, 응급의료 포털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 병원은 다수 환자 발생을 대비해 현장 응급의료를 지원합니다. 또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게 됩니다. 또 도서 취약 지역의 응급환자가 발생 시에는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상하수도 급수 대책을 마련하고 구제역이나 AI도 대비할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 긴급 연락처는 전라남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문화 사업을 펼칩니다. 문화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관련 사업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문화재단을 출범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물영화제와 교양악 축제 등 순천을 대표하는 문화 행사는 10여 건, 여기에 보조금 지원 사업을 포함하면 100여 건이 훌쩍 넘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지자체 문화예술 행사는 다양해지고 개수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담당 공무원의 부서 이동이 잦아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문화재단이 직원 7명을 채용하고 최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은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목포와 영암, 담양과 강진에 이어 5번째로 설립됐습니다. 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인 아고라 사업을 비롯해 교양학 축제 같은 정보 공모 사업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향후에는 동물영화제 같은 전문 행사를 운영하는 등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에 경험 있는 또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순천시의회 나한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예술인 보조금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예술을 만든 사업은 계속 지원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보조금 사업을 평가하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순천시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보조금 지급 여부는 합당한 평가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3년이 아니라도 즉시 또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문화재단이 지역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특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경찰이 추석 명절을 맞아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은 오는 15일까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중점 관리하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는 암행 순찰차를 투입해 난폭운전이나 버스 전용차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올해 추석이 지난해보다 짧은 만큼 귀성은 12일, 귀경은 추석 당일 오후에 차량 정체 현상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공립유치원 등 교사 344명을 선발합니다. 전남교육청은 2020학년도 공립유치원 67명과 초등학교 240명, 특수교사 37명 등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응시원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순천시가 순천역 광장에서 귀성객 환영 행사와 균형발전 박람회 성공다짐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순천시 환영단은 11일 순천역 일원에서 귀성객을 환영하고 지역 정보와 기념품 등을 나눠주는 안내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숙박업과 응시업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는 오는 25일부터 3일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리며 전국 자치단체장과 활동가 등 5천여 명이 참여해 균형발전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특산품 등을 선보이게 됩니다. 목포시가 목포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목포문학상은 소설 부문에서 울산시 김세연 씨의 안녕 나의 부처님이, 시 부문은 목포 김수영 씨의 나비 우화를 꿈꾸다, 희곡은 서울시 이지영 씨의 행복한 7월 등 5명이 본상을 받았습니다. 남도 작가상에는 소설 부문에는 장성군 노성애 씨의 황석어, 시조는 목포 김옥구 씨의 목포, 울컥 그리운 등 4명이 선정됐습니다. 목포시가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 지 일주일 만에 43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모두 100억 원으로 9월 2일부터 8일까지 절반에 가까운 상품권이 팔려나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사랑 상품권은 9월 한 달 동안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가맹점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양 사라실 예술촌 자투리 땅에 숲이 만들어집니다. 광양시는 2020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 숲 공모 사업에 사라실 정원 숲조성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마을의 유휴 토지와 자투리 땅 등의 숲을 조성해 주민들의 휴식과 만남,
소통의 장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신안군이 1도1 뮤지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신안군은 도시보다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사업비 1,000억 원을 들여 신안의 주요 섬마다 지역 특색을 지닌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앞서 신의도에 150억 원을 들여 동아시아 인권평화미술관 건립을 확정했고 민중화가인 홍선담 작가와 업무 협약을 맺어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돗개의 고향인 전남 진도에서 패티캣 생활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진도군은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주민들에게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법과 더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등을 안내했습니다. 진도군은 특히 진돗개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관리하고 산책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순천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경쟁률 5.1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체육학과가 21.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산림자원조경학부가 17대 1로 환경공학과가 8.8대 2를 기록했습니다. 순천대는 수험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고등학교를 연계한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보여 작년보다 경쟁률이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포대학교가 내년도 수시 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평균 5.2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대는 9월 6일부터 5일 동안 수시 원서를 접수해 1,394명 모집에 7,30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형별로 보면 관광경영학과가 14.5대 1로 가장 높았고 간호학과 19대 1, 건축학과 14.6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1월 1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 이륜차 구입을 원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전기 이륜차 17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24일부터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순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있는 순천에 있는 기업과 단체입니다. 보조금은 차량 유형과 규모에 따라 최대 3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대기순환도 원활해지면서 공기도 무척 깨끗하겠는데요. 우리 지역 아침 기온 2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덥지만 또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는 춥기 때문에 항상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전반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맑은 날씨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면서 조업하기에 적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귀성길이 시작되는 목요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서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 그리고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추석 당일은 쾌청한 날씨 속에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귀경길에도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중서부 지방에 오후 한때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은 영동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You're so rock and roll, roll. 흥을 내는 그녀와 탄성이 절로 나와 내 주변 around, round 가려던 곳을 잊은 채로 걸음은 널 따라가 oh. It's all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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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t's all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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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